안녕하세요, 디에디트입니다. 산다는 건 무언가를 사는 일의 연속이죠. 올해도 정말 많은 제품을 사고 쓰고 리뷰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에디터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2019 디에디터 어워드 시작합니다. 올해의 카메라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올해 저에게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고프로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프로를 여전히 액티비티를 즐길 때 사용하는 액션캠이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뭐 액션을 즐기는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동안 소니 액션캠에 비해 아쉬운 구석이 많았던 고프로가 전작인 고프로 7부터 놀라운 수준으로 소프트웨어 동영화 안정화 성능을 끌어올리더니 새로운 고프로 8에서는 다양한 안정화 옵션까지 선보였습니다. 액션캠 특유의 왜곡이 심한 광각 렌즈를 커버하기 위해 왜곡이 없는 스마트폰 카메라랑 비슷한 화각에 협각 촬영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일상적인 영상까지 커버할 수 있는 브이로그 카메라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거죠. 살아남을 길을 영리하게 찾은 고프로에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의 술 릴레블랑. 다들 아시죠? 디에디트 사무실엔 언제나 술이 마를 일이 없어요. 리뷰를 핑계로 샴페인도 마시고 UK 프리미엄 소주도 마시고 이런 우리가 무려 3병이나 비운 술이 있었으니 바로 올해의 술 릴레블랑입니다. 릴레블랑은요, 프랑스 보르도에서 나온 포도로 만든 식전주예요. 포도를 베이스로 하긴 했는데 와인이랑은 완전 다른 맛이 납니다. 알코올 도수 17도로 낮은 편은 아닌데 투명한 잔에 얼음을 가득 넣고 릴레블랑 한 잔 따라 마시면 향긋한 백도 향에 달콤하면서 또 끝맛은 아주 살짝 씁쓸해요. 내가 릴레블랑을 엄청 추천하고 다녔는데 아직까지 이거 맛없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제발 이 술은 꼭꼭꼭 드셔보세요. 올해의 빛, 다이슨 라이트 사이클 조명. 여러분, 다이슨에서 조명을 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데스크 조명이 66만 원, 스탠드형은 무려 96만 원인 무시무시한 조명이에요. 다들 괴상하게 생겼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신체 검사하면서 키 잴 때 쓰는 그 신장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새로운 디자인만큼이나 사용자 경험도 새로웠습니다. 위, 아래, 앞뒤 360도 어느 각도로나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멈추면 조금도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죠. 상단에 터치식 버튼으로 색 온도랑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연동하면 내가 있는 지역의 환경에 맞게 밝기와 색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또 용도에 따라 조명 모드도 바꿀 수 있는데요. 휴식 모드에서는 따뜻한 빛을 만들어주고 정밀 작업 모드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감도 조명을 싹 쏴줍니다. 밑에서 보면은 전구 부분이 칠각형의 반사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균일한 빛을 만들어주거든요. 게다가 이 파이프 안에 딱 한 방울의 물이 들어있는데 이걸로 열을 식히고 순환되는 역할을 해서 무려 60년 동안 수명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분명 괴상하고 괴짜 같지만 쓰는 동안 조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정말 새로운 제품이었습니다. 올해의 신박템 도레이씨 안경 닦기. 처음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안경 사면 공짜로 주는 안경 닦기를 한 장에 7,000원이나 주고 산다고? 근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소니 GM 렌즈랑 지문으로 엉망이 된 맥북 화면을 닦아보고 생각했어요. 아, 이건 올해의 돈값템이다. 솔직히 받으면 정말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엄청 얇고 색도 좀 촌스러워. 근데 정말 잘 닦여요. 이걸로 안 닦이는 화면이나 안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 안경 끼시는 분들은요, 도레이씨 안경 닦기로 한번 닦으면 꼭 새 눈을 얻은 것처럼 시야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세상을 보고 싶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올해의 혁신 갤럭시 폴드. 올해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뽑으면서 정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갤럭시 폴드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는지도 모르죠. 초반에도 출시가 상당히 딜레이 되기도 했고요. 게다가 갤럭시 폴드가 세계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 갤럭시 폴드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준 제품이 있을까요? 더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삼성이 이 정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혁신적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신기해서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를 계속 접었다 폈다 이랬거든요. 바깥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기는 했지만 폴더블을 접은 상태에서도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또 어떤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올해의 스마트폰 아이폰 11 프로.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직도 꼭 디카가 필요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 주제로 에디터 H랑 기즈모님이 필요할까 영상에서 둘이 박터지게 싸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폰 11 프로가 나오고 나서는 폰카의 마음이 조금 기울었어요.
제 별명이 또 조선이 작가잖아요. 시칠리아에서 한 달 사는 동안 풀프레임 카메라로도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무겁잖아요. 그리고 꼭 남기고 싶은 순간엔 내가 카메라를 안 들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럼 어떡해요? 아이폰으로 찍는 거지. 아이폰 11 프로는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못생긴 3개의 카메라로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3가지 화각을 터치 한 번으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수도 있고요. 아이폰이 가장 취약했던 저조도 촬영도 야간 모드를 통해 정말 좋아졌고요. 사진에서나 영상에서나 HDR 성능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고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폰 11 프로는 올해의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올해의 카메라에 가까운 것 같아. 올해의 디자인 삼성 비스포크. 제가 또 물욕이 넘치는 사람이긴 한데 냉장고가 너무 갖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흔히 백색 가전이라고 하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굉장히 오래 써야 되는 제품군이니까 보통 취향을 타지 않는 깔끔하고 무난한 디자인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비스포크는 이런 인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완전 취향 그 자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소재를 고르고 원하는 컬러를 골라서 조합하고 여기에 캐릭터나 일러스트까지 입힐 수 있어요. 냉장고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인테리어 오브제인 것처럼 우리 집 인테리어에 어울리게 내 취향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도 디에디트 스튜디오에 비스포크 한 대 설치하고 싶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이제 가전제품에도 취향을 표현하는 시대가 왔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PPL 캐스트5. 올해 최고의 조회수는 무려 196만 회를 찍은 에디터 H의 아이폰 꿀팁 영상.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뭔지 아세요? 에디터 H, 그 케이스 어디 거예요? 아니, 다들 꿀팁은 안 보고 케이스만 물어보는 거야. 그게 스팽글을 이렇게 쫙 밀어 올리면 커스터마이징한 문구가 등장하는 케이스였는데 에디터 H랑 나는 커플템으로 맞췄거든요. 에디터 H는 디에디트, 나는 에디터 M으로. 케이스티파이는요, 스마트폰 케이스, 애플워치 밴드, 에어팟 케이스까지 다양한 전자기기 액세서리를 파는 글로벌 회사인데요. 스마트폰 케이스의 경우 가격이 $40에서 $60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으로 무료 배송도 가능하고 배송비를 추가하면 정말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케이스티파이 정말 많이 팔아줬다고 생각해. 맞아! 근데 진짜 광고나 협찬 1도 아니었거든요. 케이스티파이 보고 있나? 올해의 가성비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올해 구입했던 제품 중에 가격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제품은 단연 아이패드 미니 5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환갑 선물로도 사드렸는데 그렇게 잘 쓰시더라고요. 저는 아이패드 프로 신형도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사실 거의 아이패드 미니만 들고 다녀요. 작아서 쓰기 편하고 가벼워서 좋기도 하지만 아이폰 XS에 들어갔던 A12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기 때문에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화면 밝기도 괜찮고 1세대지만 애플 펜슬도 지원하고요. 물론 7.9인치 화면에 4:3이라는 비율은 책을 보기에는 알맞지만 영상 콘텐츠를 보기에는 위아래로 굉장히 손해보는 부분이 많은 비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칩셋에 아이패드 미니의 가벼움을 그대로 품고 있는 신제품. 49만 원부터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재활용받이라고 욕을 좀 먹었지만 저는 가격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패드 미니 아직 고민하는 분들은 그냥 지르세요. 올해의 도서, 어차피 일할 거라면 포르토. 2019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디에디트를 시작한 지 3주년이 되어서 구독자분들을 초대해서 힙한 3주년 파티를 열기도 했고요. 시칠리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한 달 살기를 하고 어차피 일할 거라면 시즌2를 촬영하고 돌아온 것도 벌써 추억이 됐네요. 그래도 올해 있었던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첫 책을 출판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포르투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느꼈던 솔직한 감정과 포르투라는 도시를 풍경으로 글과 사진을 담았는데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어디서든 어차피 일할 거라면 포르투를 찾으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첫 책을 낼 수 있을 만큼 용기를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에디트 2019 어워드였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 2020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뿅!